차트의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트레이딩뷰 탑 오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주목해야 될 최고의 디파이 코인, 넷플릭스 연관 코인, 스와이프 코인입니다. 잠시 후 날카로운 분석 은사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계속해서 추천 코인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장 현재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석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자, 이번에 시장 상황은 먼저 나스닥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과 알트코인 스와이프 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에 중요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연내 테이퍼링이 시행될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용지표의 결과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결과는 고용지표의 결과는 예상치인 75만보다 대폭 미달된 25만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연내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스닥과 같은 어떤 위험 자산군은 테이퍼링이 시행이 될 경우 다소 악재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다소 이런 악재를 단기적으로 해소시켜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이러한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커플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게도 분명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수혜 혜택을 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면서 악재를 해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살펴볼 관점은 첫 번째 다우 이론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다이버전스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예시 차트를 또 그려왔는데 자, 이것은 이제 다우 이론입니다. 네. 다우 이론은 기본적으로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일단 다우 이론의 상승 국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우 이론을 설명하려면은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우 이론에서 상승 국면이란 고점이 점차 상승하며 저점도 점차 상승해 나갈 때 이때를 다우 이론 관점상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부르며 이를 상승 파동이라 부릅니다. 자, 이제 반대로 다우 이론의 하락 국면은 고점이 점차 낮아지며 저점도 점차 낮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다우 이론 관점상 하락 국면에 있다라고 부르며 이를 하락 파동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차트를 넘어와서 보시면은 자,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고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여전히 같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서 다우 이론의 상승 국면이 진행 중이구나. 다우 이론 관점상 상승 파동이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우 이론 관점상으로는 어떠한 하락 징후나 매도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볼 것은 다이버전스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다이버전스도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다이버전스에서도 약세 다이버전스와 강세 다이버전스로 나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자세히 살펴보시자고 하면은 자,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약세 다이버전스는 보통 상승 추세나 대상승장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다이버전스의 형태인데 이게 보시면 위에 차트가 주가라고 보시면은 주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분명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오히려 보조 지표는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줄 때 이를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며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며 이는 추후에 추세가 반전될 수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는 하락 추세, 대하락장에서 나오는 그런 다이버전스의 형태인데 자, 주가가 분명 낮아지며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보조 지표상 저점이 점차 올라갈 때 이를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며 추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자, 이번에 제가 다이버전스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만 살펴볼 게 아니라 네. 올해 2월부터 4월 그때가 가장 강한 상승장이자 고점이 나왔던 부근인데 올해 2월에서 4월에 나왔던 그런 어떤 고점 부근에서 나왔던 다이버전스 형태와 네.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다이버전스의 형태를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승장 고점에서 나왔던 다이버전스의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고점이 분명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분명 상승하고 있으나 보조 지표의 고점을 보시면은 점차 낮아짐을 보여줍니다. 네. 이를 통해서 추후에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주의 신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러한 다이버전스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떤 다이버전스의 형태가 현재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시장에서도 다이버전스 형태를 보시면은 분명 고점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고점은 상승하고 있으나 보조 지표상 상대 강도 지수인 RSI를 보시면은 보조 지표의 고점은 점차 낮아지는 이러한 약세 다이버전스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재 분명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국면으로 걸어가고는 있지만 추후에 이러한 어떤 약세 다이버전스로 인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다우 이론 관점과 네. 이제 다이버전스 형태를 혼합해서 보시자고 하면은 좋습니다. 자, 올해 2월부터 4월 보시면은 자, 먼저 선행으로 약세 다이버전스가 먼저 나와 주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약세 다이버전스가 선행으로 먼저 나와주고 후행으로 어떠한 형태를 그리면서 어떤 하락 추세에 대한 징후를 알려주느냐 보시면은 선행으로 약세 다이버전스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우 이론의 상승 파동을 네. 보시면은 분명 다우 이론의 상승 파동은 저점을 높여가며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이제 파동 관점인데 보시면은 저점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점이 더 낮춰지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락 징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다시 단기 반등은 나오나 고점이 보시면은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다우 이론 관점상의 하락 국면, 하락 파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선행으로 먼저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후행으로 다우 이론상으로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시장의 이러한 상황을 과거에 있었던 이런 데이터를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보시자고 하면은 현재도 먼저 선행으로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약세 다이버전스가 주가는 상승하고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이런 어떤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즉 선행으로 먼저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아직 후행성으로는 어떤 다우 이론 관점상에서는 별다른 아직까지는 하락 파동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혹여나 이 직전 저점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직전 저점 43,500불에서 44,000불이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다소 하락 징후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하니 그때부터는 매수 포지션을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며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냥 불장과 가즈아를 외치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다이버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약간 나온 상태이고 다우 이론으로 봤을 때는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서 긍정적이지만 두 가지를 좀 혼합해 봤을 때 단기 저점이었던 43,500선, 44,000달러 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또 신규 매수 코인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차트의 신규 매수 코인 스와이프입니다. 먼저 외신의 분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최고의 디파이 코인은 스와이프입니다. 스와이프는 올해 가격이 급등한 최고의 분산 금융 디파이 코인 중 하나인데요. 스와이프 지갑은 비자 직불카드와 스마트폰 앱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모바일 지갑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와이프는 암호화폐 그리고 법정화폐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산의 예치를 하고 판매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비자 결제 터미널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각각 다른 보상과 특권을 가진 여러 가지 범주로 제공이 됩니다. 스와이프의 비자 직불카드 서비스는 현재 유럽과 북미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와이프 직불카드는 몇 가지 다른 버전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 등급 카드에는 넷플릭스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구독 서비스도 결제가 됩니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이 이제 실제로 스와이프 코인을 보유를 하고 또 스와이프 지갑을 사용을 한다면 해당 서비스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카드 페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 프로토콜들과는 다르게 실용성이 있다라는 점이 주목해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고의 디파이 코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와이프 코인 저희가 또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볼까요? 자, 이제 스와이프 코인은 작년에 바이낸스에서 인수한 아주 기초 초석이 탄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와이프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이동평균선 22평선인데 이제 이동평균선은 보통 방향성의 지표로 추세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기울기가 양의 값 플러스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는 추세가 상승 추세임을 의미하며 여전히 지금 스와이프는 상승 추세를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뭐 다우 이론 관점상에서도 역시 고점이 상승하며 저점이 상승하는 아주 좋은 상승 국면과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스와이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실시간 차트고 현재 시점 스와이프 가격이 4,41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들어가기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네. 다소 스와이프가 조금만 더 조정이 나와가지고 이제 1차 서포트 레벨이 4,150원대가 나온다면은 1차 분할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고, 다소 더 조정이 더 나온다 네. 하면은 3,500원에서 3,700원대에서 이제 마지막 2차 분할 매수를 이어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약세 다이버전스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와이프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존버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네. 구간이고,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 어떤 그 차트와 이제 스와이프 코인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맞대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스와이프 일단 은사님께서 굉장히 좋게 보는 코인이신 것 같은 게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말을 해주셨고, 일단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1차 분할 매수는 4,150원대, 2차 분할 매수는 3,500원에서 3,700원대에 하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관점에서 봤을 때 흐름이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흐름을 좀 참고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신규 매수 코인은 스와이프 살펴봤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추천 코인들이 저희가 봤던 코인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퀀텀 같은 경우에 추천이 나간 이후로 30%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특히 또 많이 올랐어요.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네. 제가 퀀텀을 추천드렸던 가격대는 14,000원대를 이제 추천드렸는데,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플러스 30%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퀀텀은 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반감기가 12월 1일에서 12월 2일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반감기가 12월이니까 한 11월쯤? 11월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 뻔한 스토리, 너무 뻔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호재는 선행으로 먼저 이제 작용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들어가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감기 호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 원하신다면 뭐 지금은 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기는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좀 어렵고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소 지금은 뭐 조금 더 12월에 반감기가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뭐 지금은 뭐 상승 국면을 달리고 있지만 어떤 하락 징후가 보이지가 않는다면은 퀀텀은 그냥 묵직하게 계속 들고 나가시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해 보시는 전략을 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인들로 관심 있게 보시는 코인들이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홀더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다뤄본 이후로 이 두 코인 역시 한 20%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먼저 이오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홀더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이오스 코인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는 딱 매수 시점이 정확한 딱 그 특정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은 그 기존 홀더분들 같이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중요한 맥점에 그렇게 매수를 진입하시는 게 좋겠고 그게 지난주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5,600원에서 5,700원대를 2차 분할 매수, 5,900원대를 1차 분할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렸는데 모두 이런 분할 매수가 보시면은 원활하게 체결되어서 거의 최저점입니다. 네. 최저점에서 매수가 돼서 신기합니다. 지금 네. 플러스 한 20%, 25%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이오스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뒷심이 강한 종목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이제부터 달려나가기 시작한다면은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뭐 한 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충분히 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어차피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는 커플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플링은 네. 같이 움직입니다. 이오스가 오를 때 비트코인 캐시도 같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이오스와 마찬가지로 뒷심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이제 아직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뭐 물론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가 정해드린 기준점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씌우시면서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를 저희가 저점에서 잘 매수했으니 뭐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보유자 위치상 영역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홀더들은 조금 더 묵직하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신규 매수 코인으로 최고의 디파이 코인, 스와이프 코인 한번 분석해봤고요. 지난주에 또 다뤘던 코인들 퀀텀,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까지 한번 리뷰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